예를 들어서 학생을 A, B, C, D라고 해보자. 이렇게 4명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를 A라고 고정을 시켜봐. 이렇게 고정을 한번 시켜보는 거야. A, B, C, D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A 하나만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면 A가 여기 오게 되면 이 뒷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은 3명이 오죠. 이 뒤쪽에 B하고 C하고 D 이렇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A였을 때도 3가지, B였을 때도 3가지, C였을 때도 3가지.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 같지 않니? 그쵸? 그러니까 곱의 법칙을 적용을 한 거예요. 할 예정인 거야. 곱할 테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애들이 3가지씩 똑같이 있으니까 곱의 법칙 적용을 했으니 여기를 B라고 고정을 시켜보자. 이렇게 됐죠? 그럼 A, B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A, B 이렇게 썼을 경우 뒤에 나오는 것이 뭐뭐 나올 거냐면 C 아니면 D 2명밖에 나오지 않잖아. 그런데 얘가 A, B가 오나 A, C가 오나 다 2가지죠. A, C가 와도 이쪽은 B하고 D가 이렇게 올 거니까 또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은 거잖니. 그래서 여기는 3가지가 되고 B를 이제 고정한 상태니까요. 그 다음에 이쪽을 뭐 C로 고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C로 고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 2가지가 될 테고 여기 나머지 하나밖에 없잖니? 뭐 D로 고정해보면 1가지니까 이렇게 곱의 법칙을 적용해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을 하는데 얘를 4팩이라고 정의를 하죠. 4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팩토리얼의 정의는 연달아 하나씩 까요. 1까지 곱하는 것을 팩토리얼이라고 해요. 이렇게 4팩토리얼. 이 4팩토리얼을 해석을 해보면 4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뭐 이것도 뭐 4팩토리얼까지가 될 거고요.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한다. 이것도 4팩토리얼일 거고요. 그 다음에 4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한다는 소리는요 4개의 모든 순서를 다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4개의 숫자 모두 고려를 한다. 순서를 모두 고려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4팩이라는 것은 결국 세는 건데 일렬로 배열하는 것, 모든 순서를 고려하는 것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다 그 소리예요. 됐죠? 그래.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5팩토리얼이 있어요.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나씩 줄여서 1까지 곱한 것 5명을 1로 배열하는 것 5개의 숫자의 모든 순서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걔를 5로 나눴대. 얘는 4팩이 되겠죠? 5 하나 날릴 거니까. 됐죠? 거꾸로 5팩이 있는데 분자에 5를 썼대요. 그 너는 4팩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이제 바꿔. 우리 유리식 할 때 잠깐 설명했던 것 같기도 하고 5팩이 있는데 여기가 4가 됐대요. 이런 경우에는 계산은 물론 할 수 있어. 4만 약분을 해서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계산하면 돼. 근데 이런 수식이 나오면 막 지우기 작전을 하러 이제 가르칠 때가 많거든요. 식을 변형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 변형 어떻게 시켰더라 이거? 이런 식으로 시키면 조금 편리합니다. 이렇게 5 빼기 1로 변형을 시키게 되면 다음과 같아. 너분의 너를 하면 5팩분의 5가 되는 거니까 4팩분의 1 이렇게 되고요. 5팩분의 1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빠져나가게 돼요. 이렇게.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숫자로만 보면은 편한데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잖아. 그럼 불편할 수가 있어. 잘 보셔야 돼. 변신시키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5팩이 있다. 앞에 6이 있어요. 6에다가 5팩토리얼을 곱하잖니?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뭐로 바뀌어요? 6팩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얘랑 비슷한 케이스로 이럴 수가 있어요. 5팩이 있는데 앞에 6이 곱해져 있지 않고 5가 곱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얘랑 얘의 목적은 수식을 쭉 나열한 다음에 막 지울 생각이거든. 지울 생각이어서 얘는 차로 표현해야 돼. 차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목적이 여러 개가 나와 있을 때 차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얘는 어떻게 할까요? 앞에 있는 이 5를요 밖으로 가요. 이 5를 6 빼기 1로 밖으로 갑니다. 이렇게 바꿔서 5팩을 곱합니다. 이렇게. 따라서 너는 6 곱하기 5팩 빼기 5팩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6 곱하기 5팩 6팩이니까 6팩에다가 5팩을 빼는 형태로 한 칸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빼지는 형태로 나열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확장해보자. 시그마를 모르니까 합해볼게요. K에다가 K 팩토리얼이 있대. 이렇게 K 대신에 1, 2, 3, 4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거를 합하래요. 이걸 FK라고 했대. FK인데 K가 1, 2, 3, 4가 된대요. 근데 구하라는 게 F의 1 더하기 F의 2 더하기 F의 3 더하기 F의 4를 계산을 해보래. 이렇게. 그러면 대입을 해보자니?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1팩,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팩,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3팩, 4 집어넣으면 4 곱하기 4팩. 숫자가 몇 개 없으니까 그냥 계산해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그죠? 큰 지장은 없는데 얘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바꾸는데 말이다. 요 식에서 먼저 바꿔놓고 처리하는 게 편할 거예요. 숫자가 막 벌어지면. 이게 지금 같았죠? 앞에 있는 K를 어떻게 바꾸자고? K 더하기 1에서 1을 뺀 식으로 바꾸자고. 이렇게 곱하기 K 팩토리얼 이라고 그래 놓고 너랑 너랑 먼저 곱해요. 너랑 너랑 먼저 곱하면 이렇게 곱할 거지. 너는 K 더하기 1에다가 K 팩토리얼을 곱해. 빼기 너랑 나랑 곱하게 되면 K 팩토리얼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K 더하기 1이랑 K 팩토리얼을 곱한 거니까 K 더하기 1 팩토리얼이 되고 빼기 K 팩이 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이렇게 바꿔놨어.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써도 돼.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열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그대로 써요. K 대신에 1 집어넣었잖니? 그리고 2팩에다가 빼기 1팩 이렇게 될 테고 K 대신에 2 집어넣게 되면 3팩에다가 2팩 이렇게 될 테고 K 대신에 3 집어넣으면 4팩에다가 3팩 될 테고 마찬가지로 4 집어넣게 되면 5팩에다가 4팩이 될 테고 이렇게. 그럼 쭉 계산하지 않더라도 지워지는 게 있을 거라고. 너 한 칸 건너서 이거 지워졌죠? 3팩도 한 칸 건너서 지워졌죠? 4팩도 이렇게 지워졌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워지게 되면 남는 것이 여기에 있는 5팩에다가 1팩을 빼러 가는 거라고. 이렇게 변신시킬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그 작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쭉 뭐 1000개, 10,000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100개 이렇게. 그러면 일반화 시켜서 이렇게 쓴 다음에 지우개적자로로 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뿐만 아니라 얘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얘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얘를 굳이 써보면 이런 거지. FK를 이렇게 정의를 했대. K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K라고 이제 정의를 했대요. 분모가 이제 하나 높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도 밖으로 가. 분자를 K 더하기 1에다가 1을 빼는 상황으로 바꿔요. K 더하기 1 팩으로 쓰러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너분의 너를 하자니? K 더하기 1이 날아갈 거니까 K 팩분의 1 이렇게 되고 너분의 너를 하면 K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1이 될 테고 얘도 한 칸 차이가 나도록 막 빼져 있는 형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어넣게 되면 막 지워지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막 지워질 거야. 이것처럼 계산을 해보면 됐지? 지워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우러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메모하시죠. 오늘 기호를 다 설명할 거예요. 순열의 기호, 조합의 기호 설명을 다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 양서거의 경우는 색칠하기 문제 상당히 좋아하고요. 경우의 수에서 지불하는 방법, 지불하는 금액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것도 설명을 차근차근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 10명의 학생이 있답니다.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이렇게 뽑겠답니다. 얘를 이제 이렇게 했었죠. 10명 중에서 나는 2명을 뽑을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반장 자리, 뒤에 있는 것은 부반장 자리. 학생을요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표를 붙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반장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은 10명이 될 거 아니겠니? 일단 10명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들은 9명이지 않니? 여기 1번이 반장이 되면 부반장까지 겸임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10명, 뒤에는 그 각각에 다 9개씩 다 똑같이 붙어 있는 거잖니. 뒤에 나온 수용도 같을 거니까 고백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10 곱하기 9로 계산을 할 텐데, 얘를 1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순서를 고려하여 배열합니다 라고 해서 CP2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었죠. 다시 10명 중에서 2명을 뽑아 배열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 배열한다는 말이 좀 중요해요. 나열한다, 배열한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요 뜻은 뭐냐면 반장 자리에 1번이 오고 부반장 자리에 2번이 오는 요 상황이랑 반장 자리에 2번이 오고 부반장 자리에 1번이 오는 요 상황이랑 이 두 개가 다른 상황이죠. 1, 2랑 2, 1이 다른 상황이잖아요.